합병 걸리신 분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난가? 자, 오늘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 발의했죠. 최상목. 그러니까 이게 한덕수를 먼저 심판 결론을 낸다고 하니까 그 전에 그 최상목 탄핵에 대한 얘기가 야 이거 어렵겠는데 했지만 저는 민주당이 발의만 하고 지금 이제 이게 본회의 보고하고 통과시키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못할 줄 알았지. 예. 하면서 일단 발의해 놓은 상태라고 좀 봐요. 저거 본회의 보고하고 처리하는 건 한참 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한덕수가 살아오고 최상목이가 그냥 기재부 장관으로만 머물지 않을까. 네. 이런 예측들이 해서 정치권에서는요 이걸 경우의 수를 갖고 막 따져요. 근데 어쨌건 최상목이는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됐는데 거의 동시에 최상목이 고발당했습니다. 뇌물 공갈죄 고발. 박근혜 최순실 미르재단 범죄 가담했다. 공소시효 15년짜리 아직 시간 남았다. 오늘 저거 고발당했어 오늘. 그러니까 저 건이 사실 박근혜 탄핵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겁니다. 근데 최상목이 하도 듣보잡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맞아, 몰랐지. 사람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간 거죠.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굉장히 납득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 당시에 안상범은 구속되고 처벌까지 받았는데 안종범. 안종범. 네, 안종범은 이렇게 같이 구속되고 처벌받았는데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던 최상목은 왜 처벌을 안 받았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짐작하기로는 그 당시에 박근혜 범죄에 대해서 열심히 털었다는 거예요. 아, 최상목은. 최상목이가. 그래서 그러니까 일종의 바텀, 그러니까 그 어떤 보상 차원에서 플리바겐 얘기지 뭐. 봐줬다 이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아니 그군다나 사랑하는 후배니까 윤석열한테는 죄 있어도 털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상목이는 윤석열한테 완전히 지금 약점 잡혀가지고 상모가 하는 관계일 가능성이 높고. 목을 내어 놓아라. 이따가 재밌는 자료도 최상목을 한 번 더 다뤄보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모자라요. 아 진짜로. 아니, 표정이 좀 모자라 좀 모자라. 보이는 거지. 자 어쨌든 최상목이 지금 탄핵은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발의해놨어. 네. 우리 방아쇠 당길 준비돼 있다라고 하는 거고 국회 통과하는 건 어렵지가 않지 않습니까? 문제는 난 조건이라고 보는 거야. 뇌물 공갈 혐의로 오늘 고발당한 거. 최상목이는 윤석열 탄핵되고 나면 탈탈 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거 사실 민주당의 목표는 최상목 탄핵이 아니라 결국에는 감옥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형사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내란에 동조했다는 그 정황이 뚜렷한데 혼자서 나는 아니다. 나는 그냥 종이를 요래봤다. 이렇게 지금 자기는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누가 봐도 동조한 정황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 내란 공범으로도 처벌받을 겁니다. 민주당이 투트랙으로 잘 패고 있네요. 그러니까 네. 탄무탄임은 딱 좋은 게 그거거든요. 그 저희가 12월 3일 이후에 현안 질의를 했을 때 첫 번째 현안 질의에서 최상목 그때 이제 경제부총리였잖아요. 와서 정말로 용감한 자세로 와서 계속 나는 그 계엄을 반대했다. 그리고 쪽지 존 나 보지 않았다. 그래서 나하고는 정말 무관한 일인 것처럼 정말 아주 강렬하게 어필을 되게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진짜 믿었어요. 최상목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온 길과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도 많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정말 그 당시 그렇게 반대를 되게 세게 했나 보다. 그래서 저 사람 그래도 최소한 대한민국 국민을 생각하고 국가가 제대로 가는 것도 경제가 요즘 너무 어렵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좀 가졌는데 나중에 요즘에 지금 어쨌든 최상목 건대를 보고 있으면은 정말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구나 그날. 그날 그렇게 다른 어떤 사람보다 와서 단상에 올라와 가지고 강렬하게 이야기했던 게 이제 마치 윤석열이 무너지고 민주당이 조금 더 자리를 잡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은 그러니까 자기 살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이 권한대행이 되자마자 두 사람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거 이외에는 모든 게 다 거부 상태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아까 그 말씀하셨던 미르재단과 관련해서 총 486억 원 출연금을 모으는 과정에 있어서 일정 정도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도 이 사람 원래 그랬던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걸 요즘에 더 이렇게 절실하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좀 모자라다고. 자 어저께 잘 숨어 있지 이렇게 나와가지고 참 예. 한덕수 탄핵 관련해 가지고 이게 말이 바뀌는 상황이 있거든요.
나에 대한 탄핵 발의 땐 자진 사퇴하겠다라고 네, 실제 보도가 그랬습니다. 나왔었고요. 예. 그러니까 할 때면 해봐. 난 자진 사퇴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 사이에 한덕수 탄핵이 먼저 나온다는 보도 후에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검토한 바 없다. 아 진짜 너무 찌질하더라고요, 아. 진짜. 그러니까 저 언론 보도가 좀 악의적이라고 느끼는 게, 그러니까 민주당의 목표가 그러니까 최상목 탄핵이 아니잖아요. 최상목은 탄핵을 대든 나중에 형사재판을 받든 민주당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탄핵을 통해서 국정을 바로잡는 게 목표예요. 그 과정에서 그냥 최상목은 장애물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물을 지금 치울지 좀 이따가 치울지 저 멀리 치울지 가까이에다 옆에 둘지는 민주당이 선택하는 거예요. 예. 근데 뭔가 이 선택권이 최상목한테 있는 것처럼 최상목이 뭐 탄핵 발의안 하면은 자진 사퇴한다 만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민주당이랑? 아니 근데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민주당은 그동안 기회를 줬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줬죠. 예, 시간도 충분히 줬고 결정할 수 있는 뭔가를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일단은 발의를 해놓되 이것을 처리하는 것을 일정을 어떻게 할 건가 이 조율들도 저희들 스스로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대안을 또 밑으로 쭉 내려오잖아요 지금. 네. 예, 교육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는 그것도 뭐 거기도 뭐 믿을 수 없는 사람이기도 하고 이러면서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지금 기회를 차버리는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내란 지난 막바지라고 보는 게 어제 언론 헤드라인 한번 볼게요. 김 여사 마약 수사 상설 특검 통과, 최상목 추천 없음 무력화. 지금까진 저랬어요. 근데 윤석열이 탄핵되고 나면 예를 들어서 그냥 추천 안 한다고 칩시다. 뭐 올라면 거부권 한다고 칩시다. 불과 2달 안에 대통령은 바뀌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요 나중에 털면은 완전 탈탈 털려요. 최상목이 또 수사 대상이야. 김건희 특검을 상설 특검을 임명 안 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요 이게 작용에 대한 반작용으로 굉장히 세지기 시작해요. 차기 대통령이 김건희 오늘 이재명 대표도 그런 비슷한 얘기 하지 않았어요? 정치 보복은 없는데 사면도 절대 안 할 거라고. 근데 그런 방식으로 국민들이 그런 거죠. 최상목이 좋아. 김건희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지금 마약 수사 저게 어제 그 박범계 의원 본회의에서 나온 이야기가 저거예요. 무서운 거야. 권총 4자루를 차고 공항을 통과했는데 이걸 덮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저 마약 수사 외압이 지금 용산과 밀접하게 연결해 있는 증거는 너무나 많아. 관련된 자들 다 영전시켰어. 심지어는 용산 대통령실로까지 끌어들였어. 그리고 이렇게 막 풍문으로 도는 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이랄까 이런 게 제대로 되면 뭐가 털릴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특히 저 이제 연설에서 심우정이 인천지검장 시절에 저거 이 관련성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하거든요. 저는 그게 진짜 크다고 봅니다. 네. 네, 던져준 거죠. 자, 어쨌건 지금 최상목이 거부권 행사하거나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막바지에 저거는 오히려 더 센 수사에 대한 일종의 명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견딥시다. 뭐 우리가 거부권이나 이런 거 한두 번 당해봤나? 이제 끝나가 한다고 이렇게 보고 최상목이는 그냥 무능하다고 느끼는 건 경제부총리잖아요. 그전에는 경제수석이었어. 그러니까 이자들은 기본적으로 저번에 김용환 의원 나왔을 때 데이터 보여줬잖아요. 희한하게 윤석열이가 집권하니까 경제의 모든 데이터가 그 달부터 네. 내리막길을 걷는 거 네. 우리가 보셨죠. 나 깜짝 놀랐다니까. 아 무능이란 게 이런 거구나. 아니면 일부러 나라를 망가뜨리나 싶을 정도로 지금 소상공인 10명 중에 4명이 3년도 못 버티고 문을 닫았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평균 부채가 1억 원이 넘어요. 한 달에 100만 원을 못 버는 자영업자가 900만 명. 4인 가족 기준이면 몇 명이에요, 몇 명? 엄청난 거죠. 저기에 곱하기 4를 해야 되는데. 광주도 지금 많이 힘들지 않아요? 제가 잘 아는 그 목욕탕의 대표님인데 아주 단적인 예를 하나 이야기 드릴게요. 보통 목욕탕은 12월, 1월, 2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방학하고 네. 이럴 때 그 3달을 벌어서 1년을 버틴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데 목욕탕 성수기구나.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 정도로 심각해서 정말 1년 농사 딱 그 시기에 내란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불안하고 네. 이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쓰고 먹고 여유가 없잖아요. 마음의 여유가. 그러니까 먹지도 않고 어디가 놀러 가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 지금 너무 있고 가서 보면은 진짜 거리에 임대라고 붙여진 상점가가 너무 많고 들어가도 식사 시간에 들어가면 그래도 몇 테이블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정말 잘 되던데도 가서 보면은 한 테이블이나 있거나 이런 지금 아이고, 상황이어서 맞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정말 죽겠다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제발 헌법재판관님들 빨리 정리. 판결해 주세요. 맞습니다. 네. 이게 불확실성만 예. 제거돼도 사실 희망을 갖잖아요. 불안해서 잠도 못 자고 내란 불면증에 맞아요. 화병에 합병. 이 답답함을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는요, 예를 들어 상황이 좋아진다라고 인식만 하게 돼도 이재명 대표가 이재용만 만나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희망을 갖게 되면 경제는 조금씩 살아나거든요. 거기다가 그냥 25만 원씩만 딱 이렇게 나눠주면은 일단 활기가 돌 거 아니야. 다 답답하고요. 근데 재밌는 게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면은 지들이 주장했던 것도 틀었던 국민연금 있잖아요. 윤석열이가 탄핵되고 나니까 이게 합의가 되네. 물론 여러분 있잖아요. 뭐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죠. 이게 지금 반대이신 분들 꽤 많이 있긴 합니다만 나는 굉장히 그래도 적절한 합의라고 봐요. 이 합의가 요거는 양당이 협의해서 합의하지 않으면 한쪽이 독박을 쓰게 돼 있는 구조예요. 네. 싫어하는 쪽 입장에서는. 근데 이렇게라도 잠깐 임시로라도 개혁해 놓은 건데 요게 지금 탄핵 국면에 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딱 자세를 보세요. 누가 와서 악수를 더 원하고 있습니까? 저 여기서 좀 끼어들게요. 네. 저희 저거 하느라고 국민연금 어쨌든 합의안이라고 저희가 보건복지위원회잖아요. 아, 그러시네요. 힘들었어요. 정말 많이 힘들었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 저 논의를 지난해부터 계속 해왔는데 모수개혁을 할 건지 지난 21대 마지막에서도 거의 합의된 상황이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44까지 어쨌든 공론화위원회에서 50% 소득 대체율로 50% 갔던 거를 44까지 양보하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개혁을 같이 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 때문에 다 깨졌던 건데 이걸 다시 이어가는 과정 속에서 되게 많이 힘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정말 양보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양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44%를 그러니까 철저하게 밖에서 국민 연금개혁 행동이나 이런 데서 시민단체에서는 공론화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뭔가 제도를 바꾸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거기서 보험료는 13%까지 올리는 거 오케이. 지금 힘들지만 그래도 다음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시는 거 소득 대체율을 어디까지 해줄 거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50%였는데 저희 이재명 대표 44% 하다가 최근에 정말로 국민의힘이 너희가 정말 연금 개혁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우리가 43%까지 양보할게라고 해서 극적으로 해결을 했는데 오늘 국민의힘이 어제 연금법 통과하는데 과반수 이상이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국민개혁 그 연금개혁위원회 박순 오늘 위원장이 사퇴했어요. 의원들도 다 사퇴를 했어요. 놈들이네 진짜. 너무나 황당하잖아요. 대표가 가서 원내대표들끼리 합의를 했고 양당이 합의해서 내린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국민의힘 뭘 노리는 걸까?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내년 2026년부터 0.5%가 올라가요. 그렇죠. 8년 동안. 예, 8년 동안 올라가고 내년부터 또 43%의 소득 대체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지금은 경제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에 보험 우리가 전기세 5천만 원만 올려도 되게 국민들은 반응이 되게 세요. 그렇죠. 근데 이걸 올린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거 아닌가. 너무 참 양심도 없고 참 이걸 도대체 저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좀 화가 많이 나요. 제가 오늘 보니까. 그러니까 네. 저자들 특성이 있잖아요. 국민 이해하는 척하는데 국민을 속이는 사람들이 많아. 저는요 이게 정권 바뀌고 나서 이거 한 번 더 난 개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맞아요. 미진한 부분은 이왕 저렇게 노골적으로 걸 드러내고 있는데 연금 특위에서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건 난가병 걸린 최상목이는 이따가 재밌는 짤에서 한 번 더 패보고요. 자 1부 마치겠습니다. 김영구님, 고고식님 마차는 천재라고 하셨는데 가족은 이제
감사합니다. 가족은 댓글 다는 거좀 고고식님을 참고해 주시고. 가족으로 인정해 주세요. 네. 자, 영구집권 김영구님. 한국이라는 나라 국민들이 국난 극복에 특화된 민족인데 IMF 때도 태안 기름 유출 사건 때도 단합해서 극복을 했는데 지금은 나라가 반쪽이 나서 이 모양 이 꼴이 됐어요. 내란 수괴랑 사람 때문에 나라가 반쪽이 나서 부하가 나네요 하셨는데 자 이따가 2부에서 나누는 이야기 그 하나 해드릴게요. 위기가 되니까 국민들이 다시 뭉치는 게 여론조사로 잡힙니다. 자 1부 마치겠습니다.